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꽃가루도 조금 가기 시작해서 제 알러지성 비염도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엊그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드렸는데 4월 말까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틀 됐는데 제 유튜브 상은 아주 유리 없이 조회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제 유튜브를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 윤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께서는 제 유튜브를 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여러 가지 화제가 자꾸 중첩이 돼서 오늘 추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질문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힘당 아직 꼴 보기 싫다. 당신이 얘기하는 사람, 이게 아마 더 탐사 기자와 인터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국힘당 뽕 해버리고 싶다. 이런 발언 두 개가 이게 정말 진심인가? 이것을 더불어서 추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제 개인적인 방송사 이야기로는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 주셨어요. 홍경분 씨, 송소자 씨, 앤디킴, 고성준 씨, 김사규 씨, 유명식 씨, 최철규 씨, 문재욱 씨, 이분은 일금 100만 원 거액을 보내주셨고요. 박정주 씨, 최희각 씨, 주서빌 씨, 주서빌 대기자는 30만 원 보내주시고, 그레이스킴 10만 원, 심재현, 최찬식 이런 분들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현재까지 후원을 해주셔서 제 방송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댓글에서 저하고 우리 방송국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댓글을 여러 번 붙여서 개인적으로 거기 표현을 하기가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 띄웠습니다. 제 번호를 띄워주세요. 이게 김경재 방송 연락 전화입니다. 010-9688-4190. 전화를 해주시면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예비 전화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의 질문에 그리고 전화에 응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장내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진짜 폭풍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는 너무도 많아서 일부러 예거를 하나씩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성국 TV, 이봉규 TV도 요새 많이 조인했고요. 공병호 박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조슈아 TV, 그리고 제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자세히 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께서 중앙선관위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정확하게는 박주현 변호사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박주현 변호사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 방금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용산에 있는 수석 혹은 또 행정관 그런 사람들에게 2번을 선거 부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서관과 수석에게 해서 대통령에게는 직접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최근에 그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전직 국정원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대통령에게 그걸 브리핑을 했더니 대통령이 많이 이해하는 듯한 자세를 가지면서도 중앙선관위가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냥 떠돌이 얘기로 들렸는데 요새 또 그 얘기가 클로즈업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말을 잘 안 들어? 이거 말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 감독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물론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일반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이 뭘 지시하더라도 때로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은 권위를 중앙선관위원회는 권위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전투표 아닙니까?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은 선거투표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도장이라는 것을 관리관이 보고 딱 알고 도장을 찍어야지 인쇄된 인쇄 날인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 근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놈의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입니까? 예?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더더구나 대통령께서는 자기 가까운 측근 하나를 또 사무총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무총장 거기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돌아다니는 한 몇 달 동안에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왜? 대통령이 감히 얘기하는데 지들이 거부해? 근데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말을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정도가 된다면 대통령이 그 중간 선관위에게 뭐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하면 그럼 각하. 이렇게 되면 귀하가 선거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찔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말까지의 답변에 아마 그 사이는 아마 영수회담 후가 될지 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분명하게. 진짜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이 반대를 했는지 거기에 선관위 사무총장 전임 사무총장이 반대했는지 기술자가 반대했는지 이걸 밝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건 원래 작년 3월 9일? 9월 3일? 작년 9월 3일 보여주세요. 2023년 9월 7일 이게 시민언론 덧탐사의 강진구가 이게 항상 문제거리예요. 저도 잘 아는 젊은 기자인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서 뭐 이준석에 대한 얘기도 묻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좀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까불어봤자 3개월이고 별소리 다 나와서 그러면서 개판치만 당을 완전히 뽀개버리고 나는 대통령 그런 자체가 싫다. 국힘이 밉더라도 플랫폼으로 할 수 없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당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발언이야. 김대중 노무현은 저도 옛날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거 진짜 그렇게 했나? 믿지를 않았는데 요새 보니까 이 양반이 국민의힘 당을 그냥 거저 지나가는 플랫폼으로 살짝 밟고 지나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는가. 옛날 노무현이가 민주당 간판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누구의 권고를 받았는지 열린우리당이 새 당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당을 차버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열린우리당 만들어갖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정치를 했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민의힘의 보수적 근성, 그 떼거리, 작풍 이런 게 싫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새 당을 만들면 만든다, 아니면 아니다. 새 당을 만들면 어떤 사람하고 만드냐? 제가 주장한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팔을 뺀 옛날 그 구민주당 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하여간 그건 밝혀줘야 됩니다. 가부를 밝혀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설왕설래 때문에 이 나라 전국이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온갖 사건으로. 우선 이번 40선거를 저는 완전히 폭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께도 그 표현했습니다만,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도를 봐서는 다 거의 50대 50이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1.8%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은 0.5%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그 당시로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높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표를 찍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적어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더 올라가거나 그래야 할 입장이야. 근데 이게 뭐 정반대로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정반. 192대 108. 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선거에 분명하게 카운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 전 세계 많은 그 통계학자, 선거 전문가, 개표 전문가가 한결같이 이건 역대급 부정선거다.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태블릿 그 득표수를 보면 이거 사람 웃기고 자빠지게 만든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투표에서 승리하고 사전선거 부풀리기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52명의 명단을 여기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최재형, 윤희숙, 이혜훈, 김병민, 오신환, 김영우, 김경진, 김선동, 이용호는 또 남원에서 모처럼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구자룡, 박민식, 장관하다가 또 차려가고, 호준석, 앵커, 박용상, 제가 살던 영등 볼구 국회의원이에요. 후보예요. 장진영, 김근식, 제 후배고, 전주에 이재영, 강기용, 박성호, 고기철, 서병수는 또 부산시장까지 하고 또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험지를 찾아가고 또 그랬어요. 심재돈, 정승영, 김기흥, 신재경, 원희룡, 윤창영, 이응군, 박경호, 이수정, 심재철, 이종혁. 이수정도 저 후보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최기식, 이용, 이창근, 이성모, 고석, 각철호, 김학용은 김무성 대표했을 때 비서실장 했던 친구고요. 황명주, 권명호, 김혜란, 김완섭, 서승우, 김진모, 김동원, 경제수, 신범철, 정진석, 박성규, 정영삼. 제가 이 사람들 52명이지? 52명. 52명의 명단을 서둘러서 부른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떨어졌다고 느끼는 좌절과 분노, 이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표를, 큰 표를, 이 표를 보여주세요. 이 표. 자, 이것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52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의 득표 현황인데,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조리 본투표에서는 다 이겼어요. 전부 이겼는데 전부 사전투표에서 거꾸로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어디가 뭐 A 정당과 B 정당이 있으면 A 정당이 사전투표에서 45를 먹었고 B 정당이 46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본투표에도 45, 46이 되거나 아니면 46, 46이 되거나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 전부 다 느낄 겁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서울 종로구에 곽상원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는 사람이죠. 사전투표를 조금 이렇게 돌려. 사전투표를 26,857표. 그 최재형이는 사전투표를 17,056번 얼마입니까? 9,000표를 더 먹었어요. 사전투표에서. 그렇죠? 그런데 당일 투표는 곽상원이는 17,000표. 그리고 이거는 21,000표, 4,000표를 더 최재형이가 땄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00표 차이로 떨어진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이혜훈, 그 유명한 경제학자 있죠. 이혜훈 한번 봅시다. 본투표가 35,000표. 그리고 이쪽에 박성진 28,000표니까 7,000표를 앞섰어. 본투표에서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이혜훈이는 23,000표, 박성진은 10,000표가 더면 33,000표예요. 그러니까 3,000표 차이로 떨어졌죠. 이런 식이에요. 모든 52명이 사전투표의 장난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한 보존 신청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선거 무효소송 기간이요 30일 이내예요. 사전투표 시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스캔 로그 기록도 30일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해버린다. 그러니까 삭제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30일 5월 10일 세 달 5월 10일까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저는 이 52명의 국민의힘 낙선자가 전부 투표한 보존 신청을 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의 오늘 아침 전면 광고로 나온 건데 자유통일당 드디어 이 양반들이 좀 정치적으로 이제 주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나름대로 국민이여 4.19 정신 5.16 정신으로 일어나라. 이 양반은 무슨 자유마을 만든다고 200석 만든다고 그 전에 꽝꽝 쳤어요. 물론 200석이 자기 전부가 아니겠지만 하여간 국민의힘 뭐 한 150석 하고 자기가 한 몇십 석 하고 그런 얘기죠. 약간 축에서 얘기를 한 건데 200석은 그냥 양당이 보태서 100석이 간신히 될까 말까 반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여러 가지 설화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보다는 더 많이 따르려고 생각해서 이 양반들이 쫙 이걸 냈네요. 자, 자유통일당에서 전국에 이제 투표구가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한 2만 개 된가? 투표가 많아요. 그 중에서 한 표도 안 넣어. 얼마? 14,000여 곳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표도 안 나오는 투표구. 그것이 전라남도의 43개 투표구에서 0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올려보세요. 올려봐. 밑으로 내려. 아니, 위로. 이걸 올리고 밑에를 보자가. 더 올려라고.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0표 나온 거죠? 강원도에 9개가 나오고, 전라북도 10개, 그리고 경상남도 1개, 충청남도 2개, 광주광역시 1개, 광주 특별자치도 1개, 제주도 봉계동 제3투표소, 인천광역시 4개, 이 전부 부산광역시도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얼마야? 총계가 나와 있지. 156개. 156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표도 안 나오고 또 올려보세요. 쭉 올려. 그리고 또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이 단 한 표가 나온 투표구가 전국에서 몇 개예요? 100곳이 100곳. 14,000개의 투표구에서 한 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가 한 표가 미안해서 그런데 두 표가 나온 데가 얼마예요? 두 표가 나온 데가 이쪽에 115개예요. 그리고 자유통일당 3표 나온 데가 쭉 해서 156곳. 이게 뭐 장난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통일당에서 온 사전선거 투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한 거예요. 이리 넣고 저리 뽑고 빼버리고 얘들 뭐 해봤자 뭐 시비 걸지 않겠지. 지난번 4.15 총선 때 4년 전 4.15 총선 때 당시에 국민혁명당인가 하는 당으로 가지고 있던 이 정광훈 목사의 당은 전국의 100개의 선거구에서 100개의 투표구에서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0만 계산하는데 1, 2표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정광훈 목사 팀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19 정신이 뭡니까? 부정투표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선거 부정입니다. 그리고 5.16 정신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혁명이 바꿔졌는데 새로 들어선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신구파로 난리 법석을 하고 그냥 깨지고 그냥 쥐어 패고 태평로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맨날 폭력배에 의해서 그냥 단상이 점거되는 온갖 사태가 다 벌어졌어요. 당시에 우리는 대학생, 초년생이 많이 가서 봤어요. 이건 속도 말해 정말 나쁜 말 개판이야 이건. 그리고 그중에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5.16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5.16 자체의 어떤 밀리터리 쿠, 군사 구태를 내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했다는 얘기를 당시에 대통령을 하고 계셨던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 하고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통치를 61년부터 79년까지 18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8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실과 업적이 교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박정희 장군은 인권을 좀 유린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하는 비판은 분명히 받아야 했지만은 이 나라 경제를 많이 올렸고 국가적 최신도 올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렀고 그때 선거 부정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어디서 비자금 놔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죠? 박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전두환 장군이 청와대로 쫙 쳐들어가서 쫙 점령을 하고 12.12로 들어가서 뭡니까? 금고를 탁 열었더니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8억인가 9억 원인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인가 얼마는 따님 박근혜 양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7억인가 8억인가는 이거 국가 통치 자금이니까 쓴다고 가져갔어요. 그 후에 여러분 혹시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돌아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없죠. 적어도 그 양반은 깨끗했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많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헌정 유린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도 오늘날 이 나라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나 그 후에 민주 지도자들, 민주를 발扬하고 창달시키고 인권을 올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뭐라고 할까 공헌도 했고 약간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 양반이 전부 정치 자금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바글바글해. 문재인 정권 때는 전직 장관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의 비자금을 조사한다는 어떤 조사하는 그 중앙정보부, 사실 국정원 차장과 제3국장은 문재인이가 잡아갔어. 왜 잡아갔냐? 네 왜 그거 조사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니까 왜 그거 하는데 돈을 함부로 썼냐? 업무 뭐 횡령 그런 걸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1년 반이나 감옥 쓰이는 거 왔어요. 제가 집시법 위반으로 서울교도소에 가서 석 달여를 동안 감옥살이를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수임복 입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뭐 맨날 군대처럼 왔다 갔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의원님 하고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탈해서 이쪽에 정치범 쪽으로 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금지를 하는데 교도소 관리들이라는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재량이 있다고 할까, 지혜롭다고 할까, 살짝 그런 건 좀 봐줍니다. 이렇게, 안 돼 하면서 막 끌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요. 자네 이거 웬일이야? 내가 그랬더니, 제가 뭐, 누구누구 대통령, 비자금 조사한다고 하니까 왜 조사하냐고 저를 잡아와서 들어왔습니다. 말이야. 그 옆에는 또 국장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 모양이야.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민낯이 그러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통일당의 부정선거에서 드디어 나타난 것을 자기 개인 정당의 문제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선거제도가 깨졌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보고 민주회복을 해라.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누구예요? 아까 황교안 변호사 이거죠. 황교안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제가는 그렇게 친절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글이라서 제가 좀 읽습니다. 선거 범죄를 다뤘던 공안검사 출신은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올리세요. 저를 찾아와 선관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양심선언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뭉개가지고 적당히 천년만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적당히 그냥 이권 카르텔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양심 있는 선관위 직원들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돈도 많이 깎고 거의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전투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전국이 들끓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의 마지막 관리관 도장 이것만이라도 찍으라 하는 것은 윤석열이가 그걸 실행하지 못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요. 이게 그거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대통령까지가 안 하고 뭐 국힘도 나 뽀개버리고 싶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왕겨 타들어가듯 국민적 분노가 안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분노의 화염이 선관위 직원분들을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고 황교안은 주장합니다.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막 줄 소송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2021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전체 인원 3,170명의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책임보험이 뭐냐? 검찰, 경찰 수사를 거쳐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에 방어비용으로 1,000만 원, 재판 회부에는 1심에 1,000만 원, 2심에 500만 원, 3심에 500만 원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선거로 재판을 받는다는 걸 자기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들 돈으로 내지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관위 예산으로 책임보험을 든 것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나 이건 황교안과 전적으로 동감해. 이게 말이 안 돼. 그만큼 구린 구석이 있음을 선관위 전체가 내심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인 뭐 황교안을 표현해서 요새 진격의 변호사 하고 요새 박주현 변호사들 그 날카롭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탈원전 관련 산업부 실무직원들, 댓글 사건 관련 국정원 실무직원들 소송 케이스를 다 한 것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양심선언을 해주고 하면 국민 세금으로 가입한 보험금을 소송비로 커버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더 이상 그 이권의 카르텔, 우리가 보기에는 빤히 보이는 그 언젠가 안 깨질 수 없는 그런 범죄 징후의 카르텔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나면 광명의 세계가 옵니다. 유동규 하는 거 보세요. 유동규 얼마나 씩씩하게 합니까? 대장동 사건에. 마찬가지로 오늘은 대통령에 대한 추가 질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대통령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옛날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그거 다 사과를 해요. 사과. 응? 누구의 유도신문에 어디서 흥분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다든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요. 내 말 들었습니까? 확실하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엊그제 무슨 누구야, 오마이뉴스 그 미스터 오하고 그리고 누구야, 백 교수 아시죠? 그래갖고 무슨 백병원의 아들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라 좌파의 라운드 테이블의 헤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로서는 한 5, 6년 선배되는 사람인데, 이 양반들이 나라를 사회주의화로 바꾸는데 공공연하게 작업을 시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탄핵으로 간다. 그거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은 그런 좌파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고 말고 하기 전에 우파들이 탄핵을 하자고 나오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예?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복잡했으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단두대 정치, 그냥 피비린내는 정치. 이거에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소위 도입 70년 만에 진짜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한 걸음 성숙한 진짜 선진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냐. 그것을 판단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있다면 아마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대통령에 출마해도 당선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과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과 정황성과 선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중앙선거관리가 저렇게 난리 법석을 제대로 저렇게 맺는 1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우리는 탄핵하자고 나서기는 그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카드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를 휘어잡고 자기가 사나이로서 명분과 생명을 걸고 이 정치를 바로 걸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영수회담하고 어쩌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장난 같아 보여요. 장난 같아. 예? 그리고 영수회담할 때 반드시 끝까지 사람을 배석시키세요. 정진석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나중에 딴소리 할 겁니다. 나와서. 예? 그리고 절대로 단둘이 거리하듯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 청명한 봄하늘처럼 청명하고 명백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면이 팔벗고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대통령의 심각한 자기 반성과 기도, 이 나라를 참 피 흘리면서 목숨 값서 지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독일의 지하 탄광에서, 열사의 중공에서, 그리고 6.25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불타는 노력에서 눈물거린 노력을 했어. 거저 먹어가고 적당히 고등고시 해가고 적당히 내가 대한민국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망명하고 고난당하고 얻어터지고 하는 사람이 곤봉에 멍들고 체류탄에 눈물 짓고 투옥동하고 학대당하고 해외로 쫓겨다녀서 망향의 슬픔을 느꼈던 수많은 사람이 이 역사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라를 끌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4월 30일까지 우선 많은 사람의 양심선언 전에 윤 대통령의 진실한 양심선언을 기대하여 마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